스스로 핵심 정리, 서아시아 전통사회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스만 제국이 나오는데요. 오스만 튀르크죠. 13세기 말에 그 튀르크 계통의 오스만족이 아나톨리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터키 지역에 건국을 해요. 그래서 튀르크 계통의 터키 어, 그 지역에 건국을 하는데요. 이 오스만 튀르크 같은 경우는 14세기 후반에 발칸 반도를 장악을 합니다. 발칸 반도를 장악을 하고 술탄의 칭호를 사용을 하죠. 메메트 2세 때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을 시키고요. 이때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해서 이스탄불로 바꿉니다. 지금 현재도 지명이 이스탄불이죠. 그래서 이스탄불로 바꿔서 수도로 삼았고요. 셀림 1세 때는 이집트에 맘루크라는 왕조가 있어요. 맘루크라는 그 노예, 그러니까 군인 노예 출신의 그 세운 왕조거든요. 그래서 그 일명 노예 왕조라고도 불리는 맘루크 왕조를 정복을 하고요. 메카와 메디나의 보호권을 장악을 합니다. 그러다가 술레이만 1세 때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술레이만 1세 때 영토를 확장하고요. 그 유럽까지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을 해요. 헝가리를 정복을 하거든요. 헝가리 정복하고 빈까지 포위 공격을 해요. 그리고 지중해 교역을 독점해서 유럽의 연합 함대를 무찔러서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을 하다가 그러다가 신항로 개척으로 지중해의 그러니까 중요성이 감소되는 거기에 마침 이때 스페인이 무적함대로 엄청 세지거든요. 그 무적함대로 엄청 세지게 된 계기가 바로 오스만 튀르크하고 레판토 해전에서 전투에서 크게 이깁니다. 그래서 레판토 전투에서 패배를 겪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유럽이 신흥 강자가 되죠. 그래서 빈을 다시 또 포위를 하는데 실패해서 결국 헝가리도 상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스만 튀르크 같은 경우는 1차 세계대전 근처 되면 내리막길을 계속 걷다가 결국에 1차 세계대전에 이제 패전국이 되면서 어, 그 점차 쪼개지죠. 그래서 쪼개지게 돼요. 그래서 자, 오스만 제국의 사회와 문화로 넘어가 보면요. 오스만 제국은 그 셀주크 튀르크처럼 술탄이 통치하는 국가인데요. 술탄의 중앙 집권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술탄이 군대를 바탕으로 대부분 지역을 직접 지배합니다. 직접 지배하는 그 과정에서 그 티마르 제도라고 하죠. 티마르 제도라고 하는 이거는 일종의 그 토지 하사하는 거. 술탄이 충성에 대한 대가로 토지 하사 또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하사하는 제도가 이제 티마르 제도고요. 그 다음 데브시르메 제도라는 거는 뭐냐면 데브시르메라는 제도는 아까 발칸반도를 이 오스만 제국이 장악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발칸반도에는 크리스트 교도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뭐 로마 카톨릭도 있고 그리스 정교도 있고 동방 정교라고는 그리스 정교도 있고 그래서 발칸반도에 사는 특히 이제 오스만 튀르크의 여러 크리스트 교도의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한 정책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트 교도 중에서 정예 군사를 뽑아서 청년 진병 제도거든요. 청년을 군대에 들이는 거야. 그래서 청년을 군대에 들이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대를 운영을 하게 하고요. 거기에 예니체리라는 부대도 편성을 합니다. 예니는 새로운이라는 뜻이고요. 체리는 병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병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술탄의 친위 부대로 그 상비군 같은 존재가 바로 예니체리입니다. 상비 월급 주는 군인들. 예니체리. 그래서 이렇게 편성돼서 그 군대를 이제 탄탄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밀레트라고 하는 일종의 그 민족 공동체, 그러니까 그 특수행정구역 이런 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 타 종교인들이 밀레트를 구성하게, 그 자신들 자기 종교들끼리 같은 밀레트를 구성하는 거를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인두세만 내면, 세금만 뭐 제대로 내면 니네 하고 싶은 신앙 활동해,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밀레트 구성에서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했었어요. 자, 오스만 제국도 역시나 이제 동서교육의 요충지로서 상업도시로 성장을 하게 되고, 특히 이스탄불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이 오스만 제국의 문화 같은 경우는 비잔티움 제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을 그대로 차지를 하게 되기 때문에 비잔티움 문화를 융성하고요. 그리고 그 셀주크 튀르크 때 발달했던 튀르크 문화도 더 발달시켜요. 그래서 동서 문화를 융합을 하죠. 그래서 비잔티움 양식을 계승한 비잔티움 양식을 도입한 모스크에서 술탄 아흐메드 사원이라고 하는, 술탄 아흐메드 사원이 이제 이스탄불에 있어요. 그래서 이때 그 건축을 하고요. 미술에서는 페르시아야 전통 계승했고, 천문학, 수학, 지리학 등 실용 학문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은 여기까지이고요. 그 중앙아시아 지역 쪽에 있었던 왕조, 바로 티무르 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칭기즈칸의 후예임을 자처한 티무르가 1370년대 건국한 왕조인데요. 인도의 서북부에서 지중해 연안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을 합니다. 대제국을 건설을 했는데, 이 티무르 병사, 그러니까 티무르가 이 칭기즈칸 후예라고 자처하면서 막 이렇게 영토 확장을 하거든요. 근데 히무르가 병으로 죽고 난 이후로 쇠퇴돼서 결국에 우즈베키스탄에 그 사는 사람들한테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이 티무르 왕조는 동서무역을 독점해서 발전을 하는데, 수도는 바로 사마르칸트입니다. 수도는 사마르칸트로 이제 번영을 하죠. 그래서 티무르 왕조는 이슬람과 페르시아, 이것까지는 뭐 예상 가능하잖아요. 거기에 튀르크, 중국 문화가 다 혼합돼서, 그래서 되게 여러 문화적 특징을 나타내는 게 바로 티무르 왕조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이란 민족 국가의 사파비 왕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마일 1세가 건국한 이 사파비 왕조는요, 민족 의식을 이제 부흥하기 위해서 페르시아가 썼던 호칭인 그 왕을 뜻하는 호칭 기억나시나요? 샤죠, 샤. 샤라는 칭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교를 시아파 이슬람교로 정해요. 시아파 이슬람교로 정하고, 무굴 제국, 오스만 제국과 대립을 할 정도로 되게 크게 권력을 키우게 되는데요. 이 그 사파비 왕조 같은 경우는 아바스 1세 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스파한으로 천도하고 중상주의 정책 펼쳤고, 바그다드 수복했고, 영토 확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왕실 내부의 혼란과 갈등으로 결국에 이제 그 쇠퇴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멸망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서아시아 전통 사회의 발전에 대한 스스로 핵심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